있습니다. 특정 의원이 질의를 3회 이상 하였다는 노티피케이션이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의원에게 3회 이상의 질의는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회별 질의 개수를 맞추려 노력하다 보니 몇몇 의원님들께서 두 번의 질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2회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의한 인구 비율에 따른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원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분이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하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윤서 의원이 발의한 인구 비례에 따른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판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평생학습관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명 연장에 의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이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OECD 18개국 중에서 평생교육 참여율이 불과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평생교육의 참여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평생교육관이 불균등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고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평생교육관을 인구 비율에 따라 설치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 제21조 1항에 의하면 지도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본위원회에서 현행법 1항에 인구 비례에 따른 설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인구 비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인구 비례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확대로 인해 취업,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되어서 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진행되는 교육이 아닌 장기적 교육으로 지속적 지식 함양이 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인구 비례에 따른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고대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에 의장단의 허가를 받은 질의 응답자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첫 번째 줄의 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은 통합위원회 서기 김유진 의원입니다. 현재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은 개수의 문제보다는 평생학습관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현재 중장년층이 아닌 노인세대의 경우 평생학습관에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앞서 본 의원이 말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식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돈으로 평생학습관의 수를 늘려버리는 정책을 미리 그런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된다면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저희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의했던 그 개정안은 개수를 늘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조금 더 고르게 분포하겠다고 인구 비율에 따라서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된다면 홍보에도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되셨나요? 네, 혹시 재질이 가능한가요? 네, 허가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른 기회를 준다고 해서 평생학습자의 참여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직관적인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설립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설립을 하면 조금 더 참여율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그 평생학습관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설립 그런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자께서는 3인칭 표현을 꼭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권익위원회 세 번째 줄에 검은색 자켓 입으신 남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권익위원회 최승우 의원입니다. 여기 신설 법안에 인구 비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법을 만드신 이유가 노인 인구의 그런 평생 교육을 하기 위해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왜 노인 인구 비례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인구 비례는 지자체 재량이라고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인구 전체 인구에 대한 비례인지 아니면 노인층에 대한 비례인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인구에 대한 비례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재량이라고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본 의원이라는 표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권익위원회 세 번째 줄에 남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권익위원회 송경민 의원이라고 합니다. 평생 교육이 가장 필요한 연령층은 고령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령층은 보통 지방의 시골에 있는 군단위 지자체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단위 지자체의 특징은 보통 면적이 넓으면서 인구수가 적어서 인구 비례를 할 때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그 고령 분들이 그 넓은 면적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평생 학습관이 설치되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의 요지는 본 의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결론적으로 군 단위는 이렇게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과연 노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냐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충분히 평생교육관 차원에서 뭐 어르신들이 계신 뭐 집으로 뭐 차량을 이렇게 대절을 해서 뭐 어르신들이 평생 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평생교육관에 계신 어떤 시설의 어떤 뭐 그런 교육하시는 분들이 직접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가서 평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질이 가능합니까? 허가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가뜩이나 예산 부족인데 더 많은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보시면은 지금 신구문 대조표에는 안 보이지만 평생교육법에 관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관련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과기술위원회에서 발의한 인구 비율에 따른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찬성, 2번은 반대이며 기권은 없습니다. 문자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문자투표 중에 공지 말씀드립니다. 현재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고 계시는 의원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롤링페이퍼는 표회 또는 행사가 종료된 후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제적의원 104인 중 찬성 37인, 반대 57인, 무효 10인으로 해당 안건은 불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통합위원회의 간행물 공정 거래를 위한 출판문화사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원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한 시간은 4분이므로 시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위원회의 홍성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간행물 공정거래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개정하는 부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명 도서정가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본을 앞세운 거대 서점, 거대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 가격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격의 거품을 잡고 가격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여 더욱 많은 국민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도서의 할인이 정가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품 및 포인트 적립은 가격 할인을 포함해서 최대 15%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가격 부담이 급격하게 심해졌고 이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굳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프라인 시장, 서점, 그리고 특히 중소서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하기에 유리한 온라인 서점으로 안 그래도 없는 책 수요가 편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온라인 서점보다 오프라인 서점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온라인의 경우 이전과 같이 최대 10%까지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오프라인에서는 발매 18개월을 기점으로 할인율 제한을 달리했습니다. 먼저 18개월이 아직 안 된 신간 도서는 최대 25% 그리고 그 이후로는 최대 5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먼저 서점 대부분의 수익은 신간 도서로부터 생깁니다.
이 점을 존중하여 중소서점이 대형 서점에 밀리지 않고 출혈 경쟁까지 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 최소한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품이 포인트 적립은 가격과 별도로 5% 이내로 허용하여 중구난방이었던 기존의 법과는 차별화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법안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를 보시고 나면 확실히 이 개정안이 오프라인 서점이 더는 온라인 서점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현행 법상 정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최대로 할인했을 때 책 가격은 9,000원이 되며 경품 혹은 포인트 적립은 최대 500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온라인은 경품이 포인트 적립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달라지는 점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프라인 할인가에 있습니다. 최대 9,000원이었던 할인가가 18개월을 기준으로 각각 7,500원 그리고 5,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값싸게 책을 살 수 있어서 좋고 오프라인 서점 입장에서는 소비자 유치에 좋으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누릴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격 부담의 절감 덕분에 독자들이 책에 접근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저희 로원들 같은 학생들의 그 문제집 사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독서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문화가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취지대로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안건 사전에 의장단의 허가를 받은 질의응답자는 정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상위원회 검은색 자켓 입으신 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교통상위원회 오진실 의원